안녕하세요. 제3강 원가 계산입니다. 원가 계산은 앞에서 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뭐랄까요? 계산하는 것보다는 원가 계산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 얘네들은 원가 계산 방법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구성도에서 우리 계단식 모양의 구성도에서 그렇게 계산을 했던 것처럼 그런 계산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여기는 원가 계산의 방법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론적인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 계산이 뭐냐? 원가 계산은 제품 또는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서 소비되는 원가를 정확하게 집계하는 원가 회계의 분야를 원가 계산이라고 합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제품 또는 용역을 생산. 자, 포인트는 생산이겠죠. 자, 생산하는데 소비되는 원가입니다. 소비되는 원가를 집계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원가 계산의 절차,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요소별 원가 계산, 부문별 원가 계산. 잘 안 보이네요. 색깔을 다른 걸로 해볼까요? 자, 부문별 원가 계산, 제품별 원가 계산. 그래서 각각 1, 2, 3단계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단계, 2단계, 3단계, 요소별, 부문별, 제품별. 그래서 이것도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순서를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소, 부문, 제품. 첫 번째 제1단계 원가를 발생 행태에 따라서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분류해서 집계를 해주고요. 그 다음 발생한 모든 원가 요소들을 발생 장소인 원가 부문별로 구분하여 집계를 하는 게 부문별 원가 계산. 세 번째 제품별은 직접비는 부과, 간접비는 배부. 나중에 이 두 가지 단어, 용어의 차이를 좀 아셔야 되는데 부과라고 하는 거는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는 너 이렇게 딱 집어서 얼마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간접비는 어떤 생산을 할 때 발생하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전기요금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그 공장에서 하나의 제품만 생산을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A, B, C 세 개의 제품을 생산한다고 하면 총 10만 원, 한 달을 기계를 돌렸더니 10만 원이 발생을 했다. 그럴 때 A, B, C 어디에 어느 제품을 만드는데 20만 원이 들어갔을까?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럴 때는 배부라는 용어를 써서 하게 됩니다. 나중에 요거에 관련돼서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해줄게요. 비슷한 의미지만 미묘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구분을 좀 잘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가 계산의 절차 1, 2, 3단계에 해당하는 이거는 기억을 좀 체크를 해두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가 계산의 종류인데요. 원가 계산의 종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암기를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암기를 좀 하셔야 되고 이 계산의 종류에 따라서 물어보는 문제들도 마찬가지로 자주 나옵니다. 첫 번째, 원가 계산 시점에 따른 분류. 언제 하느냐예요. 자,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원가 계산과 예정 원가 계산으로 나눕니다. 실제 원가 계산은 강조할 거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제품이 완성된 후에 제조 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한 원가를 집계해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 만들고 나서 하는 원가 계산이다 라고 해서 사후 원가 계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정 원가 계산은 예측을 해보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A라는 제품을 만들었는데 계속 10,000원씩 들었어. 그럼 올해도 10,000원이 들겠지. 혹은 재료가 올랐으니까 뭐 12,000원이 들겠지. 미리 이렇게 예측을 해 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가 예정 원가 계산은 그러니까 제조하기 이전이에요. 제조하기 이전에 원가를 추측하는 거죠. 예측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만들기 전에 하는 거다. 사전 원가 계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정 원가 계산 같은 경우는 또 여기서 두 가지로 좀 나누게 되는데요. 예정 원가 계산의 종류는 추산 원가랑 표준 원가 계산으로 나눕니다.
앞에서 했던 실제나 예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뒤에 이제 뒷부분에 원가 계산을 해 볼 거예요. 실제로 계산을 해 볼 건데 이 추산원가와 표준원가 계산 같은 경우는 조금 우리가 해야 될 것들보다는 살짝 난이도가 높거나 아니면은 그렇게 많이 다뤄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개념만 보고 넘어갈 거예요. 개념만 보고 넘어갈 겁니다. 자, 추산 원가 계산. 과거에 발생했던 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과거에 발생했던 원가를 기준으로 앞에 발생할 상황들을 반영해서 원가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10,000원 들었으니까 올해도 10,000원 뭐 이런 식으로 해보겠다는 거고, 표준 원가 계산은 사전에 설정된 표준 가격, 표준 사용량 이런 것들을 제품 원가 계산을 하는데 반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의 특징은 낭비와 비능률을 제거를 해서 원가 절감을 달성하려는 원가 통제의 목적. 자, 이 원가 통제의 목적 어디서 많이 봤죠? 제일 처음에 했던 원가 회계의 목적 중에 하나였습니다. 원가 회계 목적 중에 두 번째 있었던 원가 통제의 목적이었죠. 그래서 이 추산원가 계산이나 표준원가 계산은 실제로 이 방법을 이용해서 원가 계산을 해보지는 아마 못할 것 같아요. 왜 뒤에 나와 있는 뭐 개별원가 계산, 종합원가 계산 뭐 이것저것 많이 해볼 거긴 하지만 표준원가 계산이나 이 뒤에 나올 변동원가 계산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많이 다뤄지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다룬다 안 다룬다의 기준은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따야 될 자격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개념만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념 문제로는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산 문제는 아니더라도 개념은 나올 수 있다. 계산은 아니더라도. 아시겠죠? 다음, 기업의 생산 형태예요.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생산 형태에 따라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이에요. 이건 진짜 많이 나와요. 물어보는 문제가. 어떻게 많이 나오느냐?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을 주고서 이게 무슨 원가 계산이게? 혹은 예시를 들어주고 이게 무슨 원가 계산이게? 아니면 개별 원가 계산에 적용하는 업종은 뭐게? 되게 다양한 유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개별 원가 계산 말 그대로 개별이에요. 하나하나 원가 계산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성능 규격이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서 이용되는 원가 방법이고요. 개별 작업마다 원가를 구분하고 주문 생산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여러 개를 만들 수 없는 거, 예를 들면 집 만드는 거나 뭐 건물 만드는 건설업, 배 만드는 조선업, 가구, 그다음에 비행기, 항공기 제조 이런 것들은 뭐 만들 수는 있지만 한 번에 뭐 100대, 1000대 이렇게 찍어낼 수가 없잖아요. 굉장히 한 번 만들 때 여러 가지의 재료와 노동력이 투입이 돼서 한 대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힘든 그런 것들을 개별 원가 계산을 적용을 해서 원가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 종합 원가 계산의 특징은 동일한 한 종류의 제품입니다. 대량 생산이에요. 대량 생산. 그래서 정유, 기름이나 뭐 제지, 제분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한꺼번에 대량으로 막 찍어내는 그런 것들이라고 해서 원가 총액을 완성 수량으로 나누어 가지고 원가를 계산하게 됩니다. 요거는 페이지 28페이지에 식이 나와 있어요. 식을 여기다 쓰기가 조금 뭐해서 그냥 참고라고 표시를 해뒀으니까 그냥 나누기예요. 총액을 수량으로 나눠서 하나 만드는데 얼마의 원가가 들어갔다 라고 구해보는 겁니다. 자, 다음 고정비 포함 여부에 따른 분류인데요. 얘는 그렇게 많이 언급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많이 언급되는 부분은 아니기는 한데 일단 보시면 고정비를 포함을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고정비를 포함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래서 전부 원가 계산과 변동 원가 계산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흔히 원가 계산이다 라고 하는 거는 전부 원가 계산입니다. 그래서 재료비, 노무비, 변동 제조 간접비, 고정 제조 간접비를 포함해서 계산하는 일반적인 원가 계산을 전부 원가 계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의 가장 큰 특징은 얘죠.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실시한다. 자, 그럼 변동 원가 계산은 뭐냐?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변동 제조 간접비까지는 하는데 고정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변동비만 가지고서 하는 겁니다.
변동비만을 원가 항목으로 보고 고정비는 기간 비용으로 처리한다. 요거는 뒤에 용어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얘 가장 큰 특징은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이용이 된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재무제표 작성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얘도 계산하는 것보다는 개념을 좀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산하는 거는 좀 어려워서 뭐는 반영하고 뭐는 반영 안 하고 이게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나중에 이제 우리 종합원가 계산이나 개별원가 계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계산 과정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아마 건들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만 보고 넘어가자라는 뜻이고요. 자, 기간 비용. 방금 앞에서 언급했던 기간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그냥 알아만 두세요. 뭐 이게 기간 비용이 뭐게 이렇게 시험에 나오진 않거든요. 기간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기간에 수익에 직접 대응시키는 판매비, 관리비, 지급이자 할인료 등을 총칭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는 것처럼 중요 개념은 아니니까요. 그냥 체크만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론 부분은 다 마쳤어요. 이론 부분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 별거 없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계산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여기서의 핵심은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색깔을 다른 걸로 해서 자, 봅시다. 자, 이 부분 고정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고정비 포함 여부에 따른 분류는 개념만 알고 가자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전부 원가 계산, 변동 원가 계산. 전부 원가 계산은 핵심은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실시를 한다. 변동 원가 계산은 경영자의 의사결정을 이용하게 하기 위하여 이게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이용이 된다. 한글인데 되게 발음이 안 되네요. 그 다음 원가 계산의 종류, 기업의 생산 형태 이거는 굉장히 자주 나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이 뭔지 그리고 어떤 업종에서 하는지까지 전부 다 전체가 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전체가 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종합 원가 계산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꼭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예정 원가 계산도 마찬가지로 개념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 원가 계산, 예정 원가 계산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개념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충 감이 오겠죠? 원가 계산의 종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별을 5개나 쳐놨는데 별이 5개 쳐놨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뭔지 느낌이 딱 오죠? 선생님이 얘기하면서 어떤 건 개념만 봐라, 뭐는 안 나온다, 어떤 거는 다루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거는 꼭 알아둬라 했던 바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가 계산의 절차 여기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도 체크를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가 계산이라는 거의 정의는 뭐 읽어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뭐 강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원가 계산의 종류에 대해서 이론 설명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뒤에 원가 계산의 문제풀이를 들어갈 겁니다. 문제풀이는 근데 그렇게 막 복잡하거나 그러진 않아서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단원, 4단원에 나와 있는 원가 계산과 계정의 흐름, 여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한번 교과서를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게 안 된다면 39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 요거 잠깐 메모를 해볼게요. 자, 페이지 39페이지에 있는 원가 흐름도 있죠. 자, 원가 흐름도를 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말이 좀 이상한가요? 이해를 해보도록 하시고 이 그림을 그대로 떠다가 머리에다가 집어넣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흐름도를 알아야지만 이제 앞으로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왜 이렇게 계산이 되지? 이게 왜 화살표가 이렇게 가지?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가 흐름도라고 하는 거는 원가 흐름도 자체를 가지고서 시험에 내진 않아요. 하지만 이 원가 흐름도라는 게 이 원가 회계의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가 흐름도는 꼭 한번 보고 수업에 들어오시면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아마 등교 주간이 되겠죠? 학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